여기 보세요. 이 지분 비율이, 야, 이걸 어떻게 세야 되지? 이 얼마예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죠? 그렇지. 10억, 100억, 1000억. 1168억 분의, 세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 비율이 이렇게 무한대로, 말 그대로 무한대로 늘어나 버린 거죠. 공유물 분할 소송 해봤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하면 어떤 기대가 있어? 제가 현물 분할 받지 않고 만약에 대금 청산이 된다 하면 제발 높은 가격에 낙찰되라. 그렇지. 아마 공유물 분할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형식적 경매가 어떤 절차가 있는가를 좀 알아놔야 될 필요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 모르고 달라들어서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절차를 몰라서 자기가 당연히 이 권리는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공유물 분할 경매에 나온 물건을 가지고도 왔지만, 이 경매를 통해서 형식적 경매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이득이 되는 건지,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물건인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2021 타경 61792 물건이고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물건. 그렇지. 공유하고 있는 물건을 전체로 다 경매로 넘긴 다음에 그 낙찰된 금액을 각자 갖고 있는 그 지분만큼 나눠 갖는다. 만약에 치유님하고 저하고 2분의 1씩 반씩 갖고 있는 물건이다. 그거를 경매로 팔아서 낙찰이 되면, 만약에 1억에 낙찰됐다. 그러면 5천씩 5천씩 나눠 갖는 거고, 제가 5분의 3을 갖고 있고 5분의 1을 갖고 있다. 그럼 저는 6천만 원 가지고, 그리고 4천만 원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자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갖는 것이 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통해서, 이 형식적 경매라고도 하거든요. 이것을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합니다. 이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 있어 없어?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분 경매인 경우에는 공유자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전체 지분 물건이 경매에 나왔기 때문에 공유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공유자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도, 공유자 우선 매수권에 대한 공유자 개념은 없어도 공유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지.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자기 지분만큼의 배당받을 돈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한 돈은 자기가 지불하고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죠. 잘 들으셨죠? 이게 원리 원칙이고 이게 기본적인 절차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느니 없느니, 내가 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 그런데 많은 그 공유자들이 자기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네. 이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분 물건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공유자하고 협상을 하는데,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됐을 때 본인이 공유자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본인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서 다시 되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착각인데, 이 착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니까 뭐 너는 뭐 판사랑 짰느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을 시작하는 이 형식적 경매가 무효이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거 아무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건 본인이 모른 거야. 누구 탓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시 물건을 보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 시흥시 포동이고요. 산 지번이네요. 산 22고요. 용도는 임야이고 11,279평. 와, 엄청 넓은 임야입니다. 감정가를 보니까 20억이에요. 20억. 야, 20억인데 20억도 놀라운데 유찰이 벌써 4번이 되다 보니까 34%까지 떨어져서 7억까지 떨어졌습니다. 34%까지 떨어졌는데도 7억이네. 네, 그러니까 이게 7억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럼 20억에 7억이라고 하니까 싸게 느껴져요, 왠지.
자, 이런 식으로 1월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월 달에 한번 마지막으로 유찰되고 8월에 7억 300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토지를 보면 맹지이고요. 그리고 이 토지 안쪽에 가건물이 있고 토지 경계에도 또 2개 동의 신축 건물이 있고 또 계략적으로 수기의 분묘가 관측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관측된 분묘 이외에도 또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형시적 경매는 공유자들끼리 협의가 안 돼서 결국 낙찰돼서 돈으로 나눠 갖자 이런 건데. 그렇죠. 그럼 감정가가 20억이면 네. 적어도 내가 2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억, 14억 뭐 이쯤은 나눠 가져야 되는데 저 가건물 때문에 솔직히 금액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분묘 때문에 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저런 것 때문에 대출도 잘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렇겠죠. 그러면 누가 현금 쌓아두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놓고 보면 7억도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단 그렇죠. 말이야. 만평인데. 아이고. 그러면 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따지게 되면 과연 20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냐고. 자, 사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묘가 있고요. 관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자가 이 묘지의 주인이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 상황에서는 이제 돈밖에 남는 것이 없잖아. 분묘를 이장하겠다라는 확약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건물에 대한 철거를 진행하겠다라고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 경매 진행하시오. 나는 여기에서 나온 배당금만 받겠소. 이렇게 되면 누가 입찰하냐고. 그렇죠. 자, 이렇게 등산로도 있고요. 이쪽에 분묘가 있는데 얘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이런 쓰레기들도 잔뜩 있네요. 얘는 볼통이죠. 그렇지. 양봉을 하고 있는 볼통이고요. 야, 분묘도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건물도 보이고 비닐하우스도 보이고 아마 양봉을 하기 위해서 이 안에 뭐 기자재 같은 게 들어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는 건물이라고 하긴 뭐하고 하여튼 이런 건물도 지금 아까 2동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고 방금 본 이 건물, 이 2동이 지금 위치해 있는 거죠. 자,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지금 건물이 위치해 있고요. 분묘도 군데군데 있는 거죠. 이런 데 군데군데 있는 거고 여기도 있는 거고 경계에도 분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옆쪽 보니까 또 공동묘지 같은 것도 하나 있고요. 자, 제가 이거 등기를 전체로 이렇게 공개는 안 하겠지만 공유자가 18명이었어요. 상속이 되고 상속에 상속이 되고 또 그 중에서는 또 경매에 걸리고 또 경매를 또 낙찰받은 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또 낙찰자가 2명이고 그래서 보통 이런 공유물 분할을 이런 형식적 경매가 걸리면 거의 낙찰받은 사람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걸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제가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거? 상속자 중에 한 명이 경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애정이 1도 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 지분 비율이 야, 이걸 어떻게 세야 되지? 이 얼마예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죠? 그렇지. 10억, 100억, 1000억 1168억 분의 세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 비율이 이렇게 무한대로 말 그대로 무한대로 늘어나 버린 거죠. 이거 솔직한 말해서 형식 경매밖에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그런데 공유자가 많이 분할이 되다 보니까 누가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참 깝깝하다. 그렇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땅은 넓으나 쓸모는 없고 그렇죠. 또 뭔가가 있기는 하지만 누가 처리할 사람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액은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금액은 떨어지는데 이게 이전 사건의 경매 낙찰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쳤다고 하면 별 할 말은 없겠지만 이 땅을 상속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경매에 친 거거든요. 그러면 저 분묘라든가 또는 저 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한 사람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그러면 경매에 치기 전에 그런 하자들을 내가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하자만 좀 정리를 해도 저게 돈이 얼마야.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그럼 18명이면 1억씩 나눠 가질 수 있는 건데 지금 만약에 7억까지 떨어지면 5천만 원? 5천만 원도 못 건지는 판이잖아요. 나는 7억이 끝이 아니라고 봐.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럼 생각보다 자기가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배당받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해. 왜냐하면 낙찰자가 쉽게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공유자들 중에 하나가 저것을 낙찰받는다? 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천상 경매밖에는 답이 없는데 이 경매로 처리하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야. 그렇죠. 이게 끝이죠. 여기서 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돈으로 나눠 갖는 게 목적이면 돈을 더 받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런 거 놔두면서 좋은 낙찰자가 나타나길 바란다라는 거는 막말로 까놓고 해서 진짜 눈탱이 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나저나 저도 지금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곧 다음 주에 신권으로 지금 매각이 되거든요. 전화 좀 어떻게 좀 잘 낙찰받아가지고 돈을 좀 다시 투자금 좀 회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초기 가지고 가가지고 좀 깨끗하게 정비도 좀 하고 뭐라도 좀 심어서 좀 남 보이기에도 관리가 되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을 돼야지. 저 물건처럼 저렇게 박아놓으면 그래도 제 땅은 분묘는 없습니다. 분묘만 없는 것도 어디야. 그래도 형식 경매니까 네. 또 어떤 식으로든 또 쓰일 수가 있는 거니까 저런 식으로 내박쳐 놓지만 않아도 그래도 뭐 한두 번 정도 유찰되면 낙찰자를 찾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경매를 치게 된다면 아니면 내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들이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경매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왕이면 좀 이쁘게 그렇지. 낙찰자에게 잘 보이게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대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 지분만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것을 경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를 소개받는 선자리를 가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옷이라도 좀 깨끗하게 입고 화장이라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맨 얼굴로 나가서 될 것 같아? 화장을 이쁘게 해야죠. 그렇지. 그 얼굴 자체도 별로잖아요. 저 땅 보면. 어느 정도의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거는 조금 개선의 여지를 두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낙찰자한테 내가 낙찰만 되면 얼마 빼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 안 되죠. 저희 회원 중에 뭐 형식적 경매에 들어갈 테니까 묘지를 처리하는 비용을 달라.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멀리 나간 거고 서로 합심해서 돈을 받을 것 같으면 제대로 돈을 받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좀 깨끗하게 그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